이렇게 결론을 내주니까 네. 살짝 마음이 기울기도 하네요. 그래요? 네. 근데 다시 생각해도 전 그냥 안세공에 넣을래요. 아 그래요? 네. 이거 티저로 넣어줘요. 다 설득된 것 같았는데. 박보미 TV. 박보미 TV. 안녕하세요, 박구미입니다. 오늘은 제가 기존에 전달드렸던 내용 중에서 일부 내용을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다소 조금 죄송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님. 안녕하세요. 유튜브를 하면서 이런 영상을 찍게 될 거라고 언젠가는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했었는데요. 그런 일이 생겼네요. 제가 전달드린 내용이 어찌 보면 확실히 잘못된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빨리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보통 뭔가가 완전히 확정되고 나서 영상을 준비하고 완전히 정리된 내용들만 가지고 하다가요, 최근에는 그래도 조금 더 선제적으로 움직이려고 이렇게 컨텐츠를 준비하고 했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아무래도 완전히 검증되지 못했던 내용들이 일부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혼동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그리고 해당 내용은 제가 최근에 쓴 책 속에도 수정이 좀 필요한 내용들이 들어있어 가지고요, 이 영상을 통해서 해당 내용을 좀 수정해 드릴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후에 인쇄가 되는 책에는 수정된 내용이 다 반영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요, 내용 정정입니다. 어떤 내용이 정정이 필요하냐면요, ISA가 만기되면 어디로 보내요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자, 4개의 통장을 활용하는 방법 중에서 일부 내용을 이번에 수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4개의 통장의 활용법, 요거를 정리해가지고 제가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일단 돈을 붓는 것부터 해볼게요. 붓는 것을 우리는 납입이라고 합니다. 저축이라고 하지 않고 납입이라는, 저는 썩 안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제가 거의 쓰지는 않지만 납입하는 금액을 생각해보면, 자, 연금저축 1에는 얼마 넣을까요? 아, 월에 50. 자, 요거 넣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저축 2번에는 월 얼마 넣을까요? 75. 월 75. 그 다음에 IRP에는 월 얼마 넣을까요? 25. 25. 마지막으로 ISA에는 월 얼마 넣을까요? 167? 167입니다. 이게 맥시멈입니다. 이걸 다 넣으면 대략 300만원 조금 넘는 정도의 돈이 나오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절세 혜택을 풀로 챙겨가면서 준비할 수 있는 그 최대값도 300만원 조금 넘는 정도인 거죠.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은 300만원씩 부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중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우선순위를 정하자면, 자, 1순위는 어딜까요? 연금저축 1. 네, 연금저축 50만원 넣는 게 1번. 그 다음에 ISA. 사실 이것도 1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 공동 1위. 네, ISA와 연금저축은 목적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서도 많이 질문 주시더라고요. 그래도 돈이 30만원을 저축할 거다, 어디에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많이 주시는데, 어리면 ISA. 네, 맞아요. 어리면 ISA, 조금이라도 나이가 있다고 느끼시면 연전을 넣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둘 다 1번이라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IRP입니다. 세액공제 더 받아야 되는 거고요. 이것까지 세액공제를 받았다고 한다면 마지막으로 챙기는 게 3순위인 세액공제 안 받는, 우리가 별명을 붙인 안세공연금에 나머지를 넣는 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매달 돈을 모아가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매월 이렇게 부어가면 얘는 계속 쌓입니다. IRP도 계속 쌓입니다. 근데 얘는 아주 큰 목돈이 돼요. 얘는 중간 목돈이 돼요. 왜냐하면 25 이상 넣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세액공제 안 받는 안세공연금저축은요, 사람마다 이거 너무 다르거든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건데, 그래서 요거는 약간 애매한 부분이긴 하죠.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냐면, 나중에 세공연금저축과 IRP를 합치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두 개는 합쳐집니다. 왜냐하면 들어있는 친구들을 모두 세액공제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세액공제 안 받은 이 돈과 세액공제 받아서 합쳐놓은 세공연금과 안세공연금, 이렇게 두 개를 활용해서 연금 수령 전략을 짜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게 1번, 이게 2번인 거고, 나중에 3번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번과 2번만 가지고 수령을 하는 겁니다. 자, 한쪽에 있는 ISA는 이런 계획과는 약간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얘는 3년 뒤에, 또는 사람 따라 5년이 되겠죠. 이 정도 뒤에는 중간 정도 목돈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중간 정도 목돈이 만들어지면 이 돈 중에 일부 또는 전부를 어디에다가 없나요? 연금. 가지고 와서 연금에다가 없는데, 자, 이 과정에서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가볼게요. 전체적인 이 전략이 바뀌진 않습니다. ISA는 3년마다 목돈 만들어서 없애고, 목돈 만들어서 없애고, 하지만 목돈 만들어서 없앨 때마다 그 만기 자금 중에 일부를 뚝 떼가지고 연금으로 옮기는 행위를 계속하는 것. 그래서 결국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 세공연금은 아주 큰 돈이 들어있어야 되고, IRP는 없어지게 될 거고, ISA도 없어지게 될 거고, 안세공연금은 사람마다 있거나 없거나일 거다. 1번과 2번만 남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큰 그림이고요.
수정 전 내용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ISA의 만기 자금 중에 우리가 연금저축으로 옮길 때 혜택 있잖아요. 3천만 원까지 10% 추가 세액공제. 그렇죠. 추가 세액 공제 10%를 해드리는데요. 이게 최대 300만 원까지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추가 세액 공제의 원금 한도가 3천이다 라고 적지 않는 이유는요, 더 넣을 수 있게 열려 있다는 뜻이고요. 원하면 더 넣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세액 공제는 최대 300만 원까지만 해준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만기 자금 기준으로는 3천만 원까지 해준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그래서 만약에 만기 자금이 3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3천 딱 맞춰서 만기 자금을 준비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기존에 말씀을 드렸던 거는요, 자, 세공연금저축에다가 300만 원을 넣고 안세공연금저축에다가 이렇게 2,700만 원을 넣으시면 된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300만 원 이렇게 넣는 거는 세액공제를 받게 되고 2,700은 안세공이 되니까 우리가 계좌의 이름에 딱 맞게 이렇게 부어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일단 이렇게 1번 이체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해줘야 될 일이 뭐죠? 종이를 떼간다. 그쵸. 그 종이의 이름은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입니다. 이름은 조금 길지만, 자, 이게 내년 7월이 지나야 됩니다. 7월이 지나게 되면 어떤 게 나오기 시작하냐면 2025년 내용에 대한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번에 ISA 만기 자금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거를 300만 원을 세공으로 옮기고 나머지를 안세공으로 옮겼어요. 자, 옮겨놓고 이제 제가 계획하고 있었던 건 내년 7월이 지나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떼가지고 제출을 하면 세공, 안세공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이 잘못된 내용이었습니다. 어디에서 오류가 있었던 간에 정확한 내용을 전달드리지 못한 저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300만 원을 세공연금저축에다가 넣었잖아요. 이 300만 원이 전부 다 세액공제가 안 된다고 합니다. 무조건 그냥 10%인 30만 원만 돼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 계좌에서도요, 270만 원은 안세공으로 떠있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목적은요, 추가 세액공제 300을 풀로 받기 위한 목적이 달성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컨텐츠를 만들고 난 후에 인지가 된 부분이어 가지고요, 내년에 이렇게 하기 전에 알게 돼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차라리요. 왜냐면 내년에 이렇게 다 계획을 하고 있었던 분들도 좀 많은 것 같거든요. 이 부분 안 된다고 하긴 했습니다. 이제 만기 도래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두 가지 솔루션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요, 이렇게 300과 나머지, 2,700이 아닐 수 있는 거니까 300과 나머지로 구분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이 내용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수정을 할 거냐면요, 자, ISA 만기 자금을 두 가지 버전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크기 극대화 전략입니다. 크기 극대화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연금의 크기, 자금의 크기를 훨씬 우선시하는 전략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ISA 만기 자금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4천만 원이라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4천이 나왔을 때 어떻게 옮길 것인가? 크기 극대화일 경우에는 여기다가 4천을 그대로 다 넣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일단 어떻게 되나요? 3,700은 안세공이고 300은 세공으로 남겠네요. 네, 300이 세공으로 들어가니까 일단 세액공제를 받죠. 그리고 3,700이 안세공으로 떠있게 됩니다. 그러면 300 세공 받은 게 연금 수령할 때는 제일 마지막에 수익이랑 같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언젠가 나중에 이 계좌를 연금 수령 신청을 할 때 안세공 3,700이 먼저 나오고, 이름도 안세공이지만 3년에 한 번 정도는 쌓이는 세공 300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연금을 수령할 때는 얘가 맨 뒤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IS에서 연금으로 이전하는 횟수가 사실 나이가 젊어서부터 시작한 사람일수록 많을 거 아니에요. 3년에 한 번이지만 그게 여러 번 반복이 될 수 있겠죠. 최대치로 10번? 그렇게 하면 이제 3천 정도와 그만큼 30년을 운용을 했다는 거니까 거기에 따른 수익도 엄청 날 거고, 그쵸. 그럼 그거랑 그냥 합쳐서 마지막에 나올 것이다 라고 제가 어렴풋이 생각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수치 자체는요, 앱에서 이렇게 집계를 다 해주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 수령을 할 때 일단 1번 위에 있는 세공연금은요, 그야말로 저축액 중심이잖아요. 세액공제 전부 다 받았죠. 심지어 여기서 나온 수익금도 전부 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과세 대상만 꽉 차 있기 때문에, 자, 첫 번째 걸 수령할 때는 아주 심플해요. 전부 다 과세 대상입니다. 아주 쉬워져요. 그 다음에 안세공 수령하려고 할 때는 그때 앱에서 집계를 해주는 세공의 금액을 확인한 후에 세공이 언제쯤 나올 것인가만 확인을 하면 돼요. 아주 뒤겠죠. 언젠가 세공이 나올 때는 그게 연간 한도를 넘지 않게 조절을 해주는 것만 고려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자면요, 3년에 한 번씩 만기 자금 나오는 거 크기가 되게 클 거 아니에요. 이걸로 연금의 크기 자체를 극대화하는 것을 우선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무조건 다 안세공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금액이 정말 커지겠죠. 하지만 그 안에는 세액공제 받은 원금이 조금씩은 쌓인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 크기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때문에 어쨌든 ISA 만기 자금을 통째로 넣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300, 2,700 이렇게 보내는 것보다 이게 훨씬 쉬운 것 같아요. 쉽죠? 이제 위에 거는 그냥 적립만 하는 거니까 전부 다 과세 대상. 그게 300, 2,700 나눠서 넣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구분이 되고 해주면은 사실 좋긴 한데 네. 그게 안 된다고 하면은 이게 베스트 아니에요? 근데 뭐 다른 방법이 또 있어요? 일단 이거의 장단점을 생각해 보자고요. 정리를 볼게요. 이렇게 안세공에다가 만기 자금을 통째로 넣는 전략의 장점은요. 쉽다. 자, 1번 쉽습니다. 관리가 엄청 용이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연금 크기가 커진다. 그렇죠. 연금의 크기가 극대화됩니다. 왜냐하면 세공이든 안세공이든 어쨌든 ISA 만기 자금을 모두를 품었잖아요. 반대로 이번에 단점을 얘기해 볼게요. 단점은요. 1번 안세공 연금 계좌 속에 섞인다. 조금의 자금이 섞이죠. 에이, 이 정도는 장점이 더 낫지 않나? 근데 이게 약간 좀 크리티컬한 사람이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이름이 안세공이라서. 이거 그래요? 철저하게 맞추고 싶으신 분들은 그 다음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단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자, 안세공 속에 섞여 있는 세공 원금이 조금씩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점은 이게 언젠가 세공 연금저축에서 나오는 돈과 안세공 연금저축에서 나오는 합체지구나. 네, 세액공제 받았던 게 합쳐지게 되면 사적연금 한도에 걸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수십 년 뒤의 일이라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지만 지금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죠. 1,500이잖아요, 지금은. 사적연금 한도에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시는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하실 거예요. 연금 수령만큼은 생각 없이 하고 싶은 거죠. 과세 대상 소득이 1년에 1,500 넘게 나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럴 걱정을 미리 해야 된다는 게 찝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준비한 거는 뭐냐면요. ISA 만기 전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 방법은 완전 구분입니다. 어떻게 완전히 구분을 할 거냐. 요거의 목적은요. 말 그대로 연금의 크기가 아니라 계좌의 이름대로 가는 구분하는 것을 가장 중점적으로 포커싱한 겁니다. 구분. 그럼 이거는 사용의 용이성을 장점으로 볼 수 있나요? 이게 참 보면 지금 편하면 나중에 고되고 지금 고되면 나중에 편하잖아요. 편집할 때 봐요. 영상 대충 찍으면 어때요? 편집할 때 고생하죠. 영상 엄청 철저하게 기획해놓고 찍으면 어떻게 해요? 편집이 용이합니다. 마찬가지로 방금 앞에 보여드렸던 방법은 이건 뭐예요? 부을 때는 편하죠? 나중에 수령할 때 살짝 신경 써야 될 게 많아집니다. 밑에 있는 거는 부을 때 신경 쓸 게 많지만 나중에 수령할 때는 너무나 쉽죠. 왜냐면 세공과 안세공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건 조금 복잡한. 자, 복잡하지만 이거의 장점은요. 세공 연금저축과 안세공 연금저축을 명확하게 철저하게 빠짐없이 구분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만기 자금 얼마로 해볼까요, 이번에? 5천. 자, 5천만 원 만기 자금이 있습니다. 이거에 하는 방법은 세공 연금저축에다가 3천을 보냅니다. 그리고 안세공 연금저축에다가 나머지 돈을 보냅니다. 2천을 보낼게요. 그러면 아까와 다르게 쪼개서 놓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쪼개면 어떻게 되냐면 위는 300이 추가 세액공제로 잡히게 되고 밑에 거 200은 추가 세액공제로 일단 잡히게 되죠. 자, 10%가 무조건 잡힙니다. 왜냐하면 ISA 만기 자금이 넘어왔다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10%만큼은 세액공제 받겠거니 하면서 잡히게 되는데 계좌가 이렇게 두 개로 쪼개져 있을 때는 각각 잡게 되는 거죠. 왜냐면 서로 모르니까. 심지어 저 같은 경우도 이 1번 계좌와 2번 계좌가 증권사가 달라요. 그러니까 일단 장인의 증권사에서 ISA 만기 자금 들어온 거 10%를 잡는 게 맞는 거죠. 자, 이렇게 300 묶이고 200 묶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둘 다 묶이면 안 되잖아요. 밑에 있는 이 200을 날려주는 방법은 1년이 지나 그 다음 해 7월 이후에 나오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제출을 하면 얘가 세액공제마저 안 받은 걸로 처리가 되는 거죠. 자, 일단 이렇게 되는 게 첫 번째 상태고 그 다음에 해줘야 될 건 뭐냐면 3,000을 넣고 300이 잡혔죠. 그 다음에는요 2,700 안세공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을 출금하는 겁니다. 2,700이라는 돈을 품을 수 있는 계좌는 여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계좌들도요 이미 돈을 적립하고 있다는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을 어쩔 수 없이 위탁 계좌에다 가지고 있다가 천천히 다른 걸로 활용하거나 다시 적립을 시작해야 되는 거죠, 이 돈으로. 그래서 그런 불편함이 생기지만 어떤 장점을 얻게 되냐면 1번 세공, 안세공 구분이 확실해집니다. 왜냐? 위에 있는 거는 세공 받고 나머지는 다 뽑아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참고로요 나머지 이 2,700이 뽑히는 시점은요 증권사마다 다를 텐데 바로 뽑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 확실히 세액공제 안 받은 비과세 재원이라는 게 바로 인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뽑히는 것도 있고 만약에 아니라고 하더라도 1년 지나서 서류 제출하면 뽑힙니다. 그리고 또 팁을 하나 드리자면 세액공제 받은 연금저축이잖아요. 지금 안 받은 돈 2,700이 떠 있죠. 이거 그 후년에 이 돈 중에 600만 원을 떼가지고 적립한 걸로 계산도 가능해요. 2월 이런 건가? 세액공제 2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몇 년치게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적립을 예로 한다고 생각하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월 50씩 넣으려는 걸 딴 데다 투자하면 되네요? 네. 아예 없애버리거나 그냥 이렇게 넣어놓은 2,700으로 해마다 600씩 넣는 걸로 2월 공제를 하면 되는데 2월 공제도 그게 기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한히 할 수는 없겠죠. 그것까지 계산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월 공제 되는 걸로 이렇게 밀어서 하고 나머지만 출금하면 되죠. 왜냐면 7월 이후에 설이 나오니까 이 중에 600 그냥 그 해 넣은 걸로 미루고 나머지 뭐 2000 정도 뽑아가지고 또 쓰면 됩니다. 그래서 세공 안 세공을 구분이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장점이 되고, 두 번째 장점은요, 탔을 때 편하다. 그렇죠. 나중에 수령할 때 정말 수월하고 확실합니다. 약간 수익금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신경 쓰면 되는 거죠. 네, 수익금도 무조건 누적이 되어 있을 테니까요. 단점은요, 와 이거 챙기기 진짜 빡셀 것 같아요. 아, 저는 못해요. 왜요? 그런 거 잘하잖아요. 저것까지 신경 쓰고 싶진 않아요. 연금은 사실 무관심하게 하고자 하는 깻님의 욕심이 있어가지고 다른 거 신경 쓰는 게 더 효과적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기업 공부하는 거에 더 노력을 하고, 이거는 최대한 무심하게 준비를 하고 나중에 신경 쓰고 싶다. 이거는 진짜 MBTI가 JJJJ인 사람한테는 필요한 전략인 것 같은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가지고 사실 좀 까다로워 보여요.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네. 와. 이렇게 할 생각이고, 극단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요, 이번에 제가 증권사를 세공연저를 또 옮겼잖아요. 네. 세공연저를 옮기니까 그 증권사에서는요, 과세 재원, 비과세 재원이 명확히 구분까지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비과세 재원 계산되는 만큼 그냥 뽑아버리려고요. 뽑아서 없애버리려고요. 왜냐면 그 세공만 남기게요.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 출금금액 계산해주고, 출금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분은 그냥 뽑아가지고, 세공에는 온전하게 세공만 계속 남기는 거는 어렵지 않잖아요. 그 남은 금액만큼 뽑을 수 있게 금액 띄워주는 만큼 뽑아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세공연금저축은 세공만 남을 거고, 여기서 안세공은요, 지금 다른 게 들어갈 여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안세공으로 떠 있을 테니까 관리가 정말 수월해지겠죠. 저는 그래서 이 방법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고민님 같이 좀 관심이 있어야 수월한 것 같은 게, 사실 저 2,700 큰 돈을 갑자기 뽑아가지고 큰 목돈을 쓸 일이 있으면 다행이죠. 근데 그 시기 맞추는 것도 사실상 어렵고, 어쨌든 뽑자마자 가만히 그냥 두면은 사실 계속 깎이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저거를 못 따나요. 그래서 단점 2. 그건 복잡하다가 여전히 단점이 되는 거고, 단점 두 번째는요, 연금 극대화 전략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3,000 놓고 2,700이 뽑히잖아요. 항상 ISA 만기 자금 중에 2,700만큼은 뽑히고 연금에다 다시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지금 연금 준비하는 스타일 되게 다르잖아요. 네. 저는 다양한 사람들 만나잖아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연 1,800 한도가 너무 작다고 해요. 그래서 ISA에다가 꽉꽉 채워가지고, 제가 3년만 준비하면 8,000 만들어졌다 했잖아요. 8,000 만들어가지고 꾸역꾸역 밀어 넣어가지고 이걸 수억으로 극대화 시키려고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무조건 전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얘는 2,700이 계속 뽑아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제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옮기고 막 이렇게 하면 재밌거든요. 근데 나중에 나이 들어서는 또 마음이 바뀔지 모르겠는데, 지금으로서는 제 메인 계좌가 아니라서 그런가 너무 복잡해 보여요. 그리고 2,700이 사실 좀 걸린다? 저럴 거면 뭐하러 연금에 옮겼나 싶기도 하고. 2,700 두고 세액공제 6월 제도 쓰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되고, 돌아가 볼게요. 자, 위의 방법은 그냥 안세공에다가 다 넣는 거잖아요. 이 방법을 하고 있다가 팁을 하나 드려볼게요. 10년 지났어요. 20년 지났어요. 30년 정도 지났다면 ISA 만기 최대치로 보면 10번 만기를 맞았겠죠. 그러면 여기 안에 과세 재원으로 들어있는 게 원금만 일단 3,000이죠. 거기다가 수익금까지 더하면 더 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과세 비과세에 섞여 있는 돈이 항상 되죠. 그거 어때요? 그렇게 섞여 있잖아요. 그럼 비과세 부분을 다 뽑아가지고 영적계좌 트고, 그리고 걔를 또 합쳐버리는 거죠, 수령할 때. 나중에 그런 방법들이 언제나 있어요. 비과세 재원, 과세 대상이 아닌 돈들은 언제든지 뽑힌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30년치 몰았다가 걔만 통째로 떼가지고 다른 걸 하면 되는데, 문제는 봐봐요. 걔 통째로 떼잖아요. 연금에다 못 넣죠. 아, 맞네. 그리고 다 빼서 뭐 다른 데 넣어도 연금저축에서 아무리 비과세 재원 넣어놔도 수익금 계속 나오잖아요. 비과세 재원만 항상 모아 놓을 수는 없어요. 투자를 하기 때문에. 수익은 날 거고, 과세 대상 소득이라는 것도 계속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에 무조건 결국엔 섞이니까. 그냥 감안하고 가야겠어요. 저는 1번, 고민이 2번. 네. 가서 봅시다. 훗날에. 자,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요, 깻님의 결과는 이겁니다. ISA 만기 자금 그냥 안세공연금으로 다 때려붓겠다. 왜냐? 3년에 한 번씩 300 정도 쌓이는 거는 어차피 수익금 쌓이는 거나 마찬가지로 한쪽에서 쌓여가는 과세 재원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관리를 하겠다. 요 방법을 택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니다, 나는 세공연금저축과 안세공연금저축에 이렇게 3,000과 그 나머지 나눠서 넣을 거고, 항상 세액공제 받는 연금저축에서 생기는 비과세 재원들은 그냥 다 뽑아버리겠다. 뽑아서
안세공과 세공 최대한 그래도 이름을 지켜가며 이렇게 모아가겠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고민님 그럼 저 2,700 뽑아가지고 투자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일단 제가 세액공제 2월 제도를 써본 적이 없어요. 네. 매달 넣으면 되는 거니까 이번에 한번 써볼게요. 깻님은 일단 만기 자금을 안세공연금저축으로 전부 다 옮기는 걸 선택했어요. 네. 그 뒤에 나중에 신경 쓸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많기 때문에 그냥 다 밀어넣겠다라고 했고, 저는 사실 구독자 맞춤으로 약간 생각을 했어요. 아, 구독자분들이 철저하게 지키고 싶어 할 테니까? 네. 왜냐면 최대한 철저한 거를 말씀해 드려 놓으면 거기에 맞춰서 취사 선택을 하실 거죠. 저 같은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과연. 자, ISA 만기 자금을 8,000으로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는 세공연금저축에다가 3,000을 옮깁니다. 전환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5천만 원을 안세공에다가 보냅니다. 그 다음에 3,000을 세공에다 넣었으니까 이 중에 300만 원은 추가 세공제로 픽스가 됩니다. 묶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2,700만 원은 출금. 그쵸, 비과세 재원으로 남게 됩니다. 이 상태로 두는 거예요. 5천이 들어왔다고는 하지만 세공제 최대 한도인 300만 원만큼이 픽스가 됩니다. 추가 세공제 받겠거니 하면서 묶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위에 해줄 것과 아래에 해줄 게 딱 구분이 됩니다. 위에 해줄 거는 뭐냐면요, 자, 2,700만 원은 비과세로 떠있게 되잖아요. 요거를 저는 1년 뒤에 이 중에 600만 원을 그 다음 해에 저축한 금액으로 바꿔주는 세액공제 2월 제도를 하겠습니다. 2월 제도는 최대 4년까지 되니까 내가 앞으로 넣을 돈을, 이 돈을 떼가지고 세액공제를 조금씩 받아버릴 수 있고, 이게 끝날 때쯤에는 IS 만기가 또 와요. 그러면은 출금할 필요가 없네요, 사실상 거의. 예, 그렇죠. 세공연금저축에다가 납입을 중단하고 이 만기 자금을 계속 2월 시켜가면서 세액공제를 2월 시켜가면 됩니다. 2월 세액공제 제도를 쓸 겁니다. 자, 이게 위에 계좌에서 세팅해줘야 될 행동이라면 밑에 계좌에서 신경 써줘야 될 건 이 300만 원이 지금 좀 오버돼 있는 거잖아요. 묶여 있을 필요가 없는데 묶여 있기 때문에, 자, 요거는 그 다음 해 7월 달에 소득 공제 확인서 요거를 제출해주면 됩니다. 자, 이게 결론이죠. 이렇게만 해주면 돼요. 자, 8천 나오면 3천, 5천 보내고 위에 거는 세공제 2월 신청해주고 밑에 거는 소득공제 확인서 제출해주고 끝. 설명을 너무 복잡하게 한 것 같아요. 그죠? 결론은 왜 이렇게 간단하지? 그러니까 이게 약간 또 싸움의 결과물 같아요. 그러니까 치열하게 여러분 이거 찾아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또 2월할 생각하니까 괜찮네. 그래서 원래 기존에 내가 연금에 600씩 채우던 거를 다른 투자로 보내면 되겠네요. 네. 그럼 여유가 더 생기겠죠? 자, 그러면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가지고요,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리해드린 내용은 사실 약간 이게 병적이다, 병적으로 하는 최대치를 보여드리면 맞게 변형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자, 4개의 통장 활용하는 방법, 방금 그 내용들을 넣어가지고요, 최종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IS에서 3천 이상 옮겼다는 가정하인 거죠. 네. ISA에서 자, 먼저 1순위로 여기다 적립을 시작하죠. 최대치는 월 167입니다. 이렇게 하면 1년에 2천씩 쌓이는 거잖아요. 이것보다 훨씬 작게 하더라도 ISA의 만기 자금은 3천이 충분히 넘을 걸로 우리는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훨씬 큰 돈을 모으고 필요한 만큼 쓰고 일부를 떼서 넣을겠죠. 그러면 그 일부를 어떻게 할 거냐면 만기 자금 중에 일부 3천으로 계산해 볼게요. 어디로 옮기냐면 여기로 그렇죠. 옮기는 거죠. 예. 세공연금저축으로 3천을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00이 묶이게 되니까 나머지 2,700은 남고, 자, 이거를 4년에 걸쳐 2월 한다고 했죠, 세액공제를. 이렇게 한번 했다고 가정하면 그 다음에는 저축을 어떻게 하면 돼요? 세공연금저축에는 월 0원 계속 2월 시킬 거니까 돈 낼 필요 없고, 안세공연금저축에는 여유되면 월 75, 저축 IRP에는 월 25, 그리고 ISA는 만기되고 사라졌기 때문에 다시 열어서 월 최대 167. 근데 만약에 이거는 사실상 정말 최대치를 꽉꽉 채워서 투자했을 경우인 거잖아요. 네. 어쨌든 사람의 그 투자 가능한 금액에 따라서 변동을 하면 되겠네요. 그쵸, 그쵸. 이거 최대치니까 줄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죠. 심리적인 예를 거죠. 들어서 저거를 연금저축에 2,700 남겨놓은 거를 4년 동안 2월 시킨다고 결정을 했으면 사실상 월 50만 원의 투자금이 생긴 거잖아요. 그쵸. 근데 167도 채우고 75도 채우고 25도 채우고 50도 채우고 한 사람은 거의 드물지 않을까요? 많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그쵸, 일반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ISA에 더 넣거나 연금저축 2를 더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죠. 적립금이 여유가 생긴 만큼을 저기에다가 넣을 것 같다. 네, 다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공연금저축에 떠있는 이 안세공 부분들 때문에 약간 골치가 아팠으나 세액공제 2월 제도로 최대한 이거를 좀 커버하자라는 결론으로 영상을 찍는 도중에 원래는 이게 계획이 아니었거든요. 맞아, 출금한다였잖아요. 네, 저는 출금한다는데 차라리 출금할 바에는 제가 깻님이 출금해서 뭐하냐, 그거 다시 또 애매한데, 맞아. 그러니까 차라리 세액공제 2월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면 이게 우리가 걱정했던 많은 것들이 좀 해결될 수 있겠다
주겠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지으면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주니까 네. 살짝 마음이 기울기도 하네요. 그래요? 네. 이렇게 전략에 대한 어느 정도의 추정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저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계좌들 저렇게 세공, 안 세공 확실히 구분하고,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4개의 통장 오늘 말씀드린 대로 한번 싹 정리를 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민님은 더 심플하죠. 270만 뽑으면 되잖아요. 저는 그러면 돼요. 그리고 안세공에 보낸 270만 원이 세액공제로 잡혀 있는 거죠. 3천을 옮긴 게 아니라서 제가 저 7천 옮겼잖아요. 세공에다가 300 넣었잖아요. 30 잡혀 있죠. 여기에는 7천 넣었는데 270 잡혀 있죠. 네. 그러면 나중에 서류 제출을 하고 둘 중에 하나를 날려야 되는 거잖아요. 위에 걸 날려야 되죠, 저는. 아, 이거 하나만 날릴 수 있어요? 네. 자, 봐봐요. 세공, 안세공입니다. 제가 여기다가는 300을 넣었는데 네. 30 묶였어요. 여기는 제가 7천을 넣었는데 이렇게 묶였게 되니까 저는 위를 날려야 되는 거잖아요. 아... 세공제 받으려면. 그러면 위에서 270 뽑으면 되는 게 아니라 저는 나중에 이거 제출하고 300 뽑는 게 제가 해야 될 일인 거죠. 맞네. 근데 연금이 이런 면들 때문에 어렵고, 어쨌든 저렇게 잘못된 점을 찾았고요. 오늘 저희는 저거를 보완할 수 있는, 그래도 아직 ISA 만기 자금 이전 안 하신 분들이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을 위한 그런 고민을 좀 했다는 것에 좀 의미를 부여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원칙상 비과세 재원으로 잡힌 거를 과세 재원으로 처리를 못 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나중에 바뀔 일은 없겠죠? 네,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더 불리한 게 되도록 전산을 하지 않아요, 증권사에서는. 더 불리한 게 되도록. 비과세를 과세로 바꾼다는 것은 어쨌든 전산에 괜히 오류 나면 나중에 문제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게 안 되도록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는 거죠. 자, 오늘 참 많은 거를 알게 됐던 것 같고, 깻님 소감 어때요? 설득당했어요. 연금 관련된 세법이 바뀐 게 아니잖아요. 네. 어찌 보면 세법이나 제도는 계속 바뀌어 간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조금씩 바뀌어 갈 때 전산과의 괴리가 좀 느껴지죠. 그리고 얼만큼 이게 그대로 구현이 되는가부터 해서 항상 여러 가지 틈이 생기는데 저처럼 그 틈에 이렇게 빠질 수도 있는 거고, 역으로 생각하면 그 틈을 잘 이용하면 되게 현명한 빠꼼한 투자자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처음에 ISA 만기 전환 제도가 생겼을 때 만기 자금 전환하고 일부 세액공제 받는 거 좋다. 나머지 돈은 어떻게 되나요? 그 뽑힌다는 사실에 사람들이 되게 충격 먹었었다니까요. 이거 뽑힌다고요? 네, 그럴 리가 없잖아요. 해보니까 되던데요? 그러네? 하면서 게시판에 난리가 났을 정도. 그러니까 이게 뽑는 거를 의도한 건 아니지만 추가 세액공제를 주는 게 목적인데, 추가 세액공제는 당연히 일부만 되고 나머지 돈들은 당연히 뽑혀야 되는 거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게 활용법이라는 것은 항상 주어진 그런 상황에서 베스트를 뽑아내는 게 최대 활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앞으로도 많은 게 바뀌어 갈 거예요. 그 와중에 우리가 이 환경에서 최대로 뽑아낼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고 연구하고 알려드리는 게 우리의 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기야, 정책을 바꾸는 것보다 솔루션을 바꾸는 게 나으니까. 그렇죠. 정책 바꿀 수 있는 힘은 없어요. 저는. 아, 없어요? 제가요? 네. 키워봐야 좀. 우리 채널의 구독자가 한 2,700만 정도 되면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좀 유익하네요. 그러게요. 참 선제적으로 움직였던 것에 대해서 약간 혼란을 드린 것 같아가지고 되게 마음이 불편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 영상으로 인해서 조금 그게 무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는 항상 연구를 해보고 공부를 해보면 뭔가 파헤쳐 나갈 구멍이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혼란드려서 죄송하고요. 여러분들의 성토를 의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다시 생각해도 전 그냥 안세공에 넣을래요. 아, 그래요? 네. 이거 티저로 넣어줘요. 다 설득된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설득이 될 것 같았는데 마지막에 끝내고 곰곰이 그래서 내가 뭐 어떻게 할까 생각해보니까 저는 그냥 안세공에 넣을래요. 왜냐면 300만 원 10번 해가지고 3천만 원이랑 수익금이랑 해가지고 그냥 똔똔일 것 같은데. 거기 들어있는 돈이 나중에 한 6천 이렇게 해도 금방 될 거 아니에요. 6천에 5%가 300이거든요. 그러니까 6천에 5% 정도의 수익이 과세 재원이 해마다 그 정도가 어차피 쌓이잖아요. 그러면 3년에 한 번 정도 300 더 쌓이는 거는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근데 뭐 그때 국민연금 찌끔 받고 안세공을 수령할 정도 시기까지 오면 어쨌든 끝자락일 거 아니에요. 네. 그때 되면 그만큼 쓰겠어요? 그건 모를 일인가? 일단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는 세공연금저축을 먼저 수령하고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안세공에서 뽑아 쓰는 거잖아요. 안세공은 제한이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국민연금 찌끔이라도 받잖아요. 그렇죠. 국민연금 받고, 근데 왜 제가 초반에 액티브 시니어가 더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실제로 행복한 삶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65세 되면 국민연금이 일단 나오고 그 다음에 세공연금저축을 수령 신청해요. 그 다음에 초반에 계속 필요한 돈들 여행 많이 가고 크루즈 많이 타고 뭐 골프도 많이 치고 막 그러면 안세공에서 막 뽑았어. 근데 유의해야 될 거 하나는요. 안세공에서 뽑아 쓰다가 언젠가 세공을 만난다. 그렇죠. 과세 재원을 뽑아내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초반 몇 년은 괜찮을 거란 말이지. 근데 적어도 그래도 틈틈이 들어가가지고 안세공 계좌 속에
머릿속에 과세 재원이 언제 나올지 정도는 약간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 정도만 해주면 돼요. 그 정도 도와주니까. 체크는 저는 감당이 가능한 것 같아서. 65세 때까지는 일한다고 했으니까. 제가요? 그리고 봐봐요. 저는 사실상 지금부터 안세공을 모으고 있잖아요. 연저를 안 쓰고 있으니까 네. 연말정산 때 안세공이 훨씬 커질 거거든요. 저는.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지금 관리하는 게 더 편한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안 할래요. 그러면 아예 차라리 연금저축 하나로 해요. 그냥. 그리고 아무튼 나중에 크루즈에서 잘 체크하고 있죠? 제가 한마디 물어볼게요. 그럼 제가 기대하고 있는 답변은 제 계좌에 지금 한 2억 5천 들어있는데 꼴랑? 그렇구나. 제 계좌에 6억 5천 들어있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과세 재원이 한 6천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대로만 받으면 5년 뒤쯤에는 과세 재원이 그때쯤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답만 하면 훌륭하죠. 기대해 보겠습니다. 딴소리로 빠졌네. 박보미 TV 박구미 TV